네, 오늘 오전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한국 영화계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미국 LA에서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진행됐던 오늘, 부산에서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엿새 동안의 여정을 뒤로하고 오늘 막을 내립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이상훈 선임 프로그래머님과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윤여정 씨 수상 보셨을 것 같은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한국 영화계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한국 영화계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심 기대를 하긴 했지만 오늘 오전에 실제로 수상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그동안 다양한 아는 한국 영화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윤여정 배우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 사회는 인종 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뭐 흑인 차별부터 또 아시아 인종 혐오 문제, 이게 큰 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카데미가 어떤 그런 인종 간의 어떤 차별, 장벽들을 좀 허물고 있다. 이번 어떤 시상식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윤여정 배우의 수상 그리고 작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성과가 아카데미상을 둘러싸고 있었던 영어권 영화의 어떤 장벽을 넘고 비영어권 영화들의 오랜 도전과 성과에 대한 보답이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요, 작품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미학적인 수준과 함께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 관객들과 영화 평론가들이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다양한 국가의 영화에 대한 관심 증대가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혼란스러운 미국 사회가 윤여정 씨의 말대로 좀 잘 치유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폐막하는 부산 단편국제영화제 관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폐막식을 앞두고 저희가 모셔서 좀 송구하긴 한데 일단 어떤 영화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1980년에 시작된 사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편영화제임이었어요. 네. 전 세계 단편영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화제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출품되는 많은 다양한 작품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경쟁 부분과 저희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선정하는 추천 부분으로 영화제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금년에는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 참 영화 팬들이 많이 계신데 이 영화제까지 챙겨보시는 분들은 정말 진정한 영화 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미국 아카데미와도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요, 2017년 12월 한국에서는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미국 아카데미 공식 인증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국제 경쟁 그리고 한국 경쟁 부분의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은요, 아카데미 시상식의 단편 극영화상,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상의 최종 후보로 추천이 됩니다. 한국의 단편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국내에서 발굴된 좋은 단편 영화들이 이제 아카데미까지 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이제 부산 단편국제영화제가 또 맡고 있는 건데 올해 이 영화제 출품작 눈에 띄는 작품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영화제 금년에는요, 매년 저희 영화제가 주민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한 국가의 영화를 좀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금년에 이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요, 한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네덜란드로 선정을 했고요. 네덜란드의 최신 단편 영화와 함께 국내 관객들한테 로보캅, 원초적 본능, 토탈리쿨로 잘 알려진 폴 베번 감독의 초기 단편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이번에 개막작으로 선정된 세 편 중에 한 편, 이 영화 오페라라는 영화가 수상은 못했지만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후보작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페라가 좀 아쉽게도 오늘 그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높은 그 영화적 수준으로 봤을 때 다른 영화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이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영화제도 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영화제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방역이라든가 생존이라는 문제가 예술과 문화보다 더욱 중요해서 약간 사회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전과 방역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지만 뭐 인간이 예술과 영화, 좋은 서사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또 올바른 삶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고요. 영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우리 시민의 관심이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덧붙여서 저희 단편 영화의 매력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단편 영화는요. 현 시대의 문제를 가장 즉각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영화 장르입니다. 자본에 종속되지도 않고 동시에 뭐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면서 삶의 다양성이라든가 개인의 독창성이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는 특히 젊은 재능들의 영화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단편 영화에 대한 매력을 저희 부산국제단편영화제나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단편 영화가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치유와 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폐막하게 되는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이상훈 선임 프로그래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